안녕하세요. 예금보험공사의 장애인금융경제 교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금보험공사의 마스코트 예트니와 예소미가 장애인금융경제 교실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네요. 여러분, 화면의 5개 그림을 잘 봐주세요.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앱인가요?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통해 다양한 앱을 사용하는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디지털 세상과 관련된 넌센스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를 통해 도둑이 훔치는 돈을 뭐라고 할까요? 한글 초성으로 힌트를 드리면 시옷, 기억, 머니입니다. 정답이 있습니다. 바로 슬그머니입니다. 디지털 세상 속에는 우리의 돈을 슬그머니 훔치려는 도둑들이 많습니다. 절대 멍하니 당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디지털 금융 사기 예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학습할 내용은 2가지인데요.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핸드폰 등을 이용한 금융 사기 예방하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알기. 일단은 핸드폰 등을 이용한 금융 사기 예방하기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개인 간 돈 거래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빌려준 경험이 있나요? 그러셨군요. 혹시 송금할 때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하였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럼 그렇게 돈 거래를 한 이후에 빌린 돈을 잘 갚거나 잘 받으셨나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에 이 사람이 돈을 잘 갚는 사람인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안 갚는 사람들은 다음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돈 빌린 사실을 자꾸 까먹습니다. 2번째, 온갖 핑계를 대며 돈 갚을 계획을 계속 미룹니다. 3번째, 돈이 있어도 돈 갚는 일을 우선순위에서 제외시킵니다. 4번째, 돈 갚으라고 독촉하면 오히려 돈 빌려준 사람에게 화내거나 모른 채 합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를 대비해 개인 간 돈 거래 시 지켜야 할 4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돈 빌리는 목적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둘째, 빌리는 사람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 돈을 잘 갚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세 번째, 돈 거래 대화에 감정이 섞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여러분, 차용증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차용증이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렸다는 사실을 기록한 종이입니다.
특별한 차용증 양식이 없더라도 메모지에 필수 내용만 기록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필수 내용은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빌려준 날짜, 빌린 금액, 갚아야 할 날짜, 이자율 등입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 다툼이 생겼을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금융 사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시다. 여러분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등이라고 속이며 전화를 걸어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내는 범죄 행위를 말하는데요. 사기범들은 보이스피싱을 위해 우리에게 바로 전화를 걸지 않고 그 이전에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의 미끼 메시지를 문자나 카톡으로 보냅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사기인 스미싱과 카카오톡 메시지 사기인 카톡피싱은 이미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스미싱 관련 퀴즈입니다. 다음 1번과 2번 중 어느 것이 사기 문자일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사기 문자에는 별표와 같은 특수 문자를 쓰기도 하고 터치하면 악성 앱이 설치되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카톡 피싱에 대한 퀴즈입니다. 다음 3번과 4번 중 어느 것이 사기 메시지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사기 메시지에는 택배 회사의 정확한 이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역시 터치하면 악성 앱이 설치되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넷 방송의 별풍선을 이용한 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인터넷 방송에서 별풍선을 구매해 보셨나요?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시청자들은 좋아하는 방송 진행자를 위해 별풍선을 구매하여 쏘아줄 수 있는데 별풍선을 쏘면 방송 진행자가 직접 감사의 표시를 해주어 시청자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분이 좋아진 시청자는 더 많은 별풍선을 구매하여 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과소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용돈의 예산을 넘어선 과소비를 하지 않도록 미리 소비 계획을 세우고 계획한 대로 용돈을 사용해 주세요. 별풍선과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별풍선 환전 사기입니다. 사기범들은 채팅 앱을 통해 친분을 쌓은 후 선물로 별풍선을 줄 테니 특정 사이트에 가입해 현금으로 환전하여 사용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특정 사이트에서 별풍선을 현금으로 바꾸려면 가입비와 환전비가 필요하다면서 현금을 받아 가로챕니다. 여러분, 채팅 앱을 통한 별풍선 환전 안내 메시지는 현금을 가로채기 위한 사기 메시지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2단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알기에 대해 배워봅시다. 여러분,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다양한 금융사기가
자꾸 기승을 부리는 원인은 땡땡이 많아서라고 하는데요. 땡땡은 무엇일까요? 1번 범인이 많아서, 2번 핸드폰 등 통신기기가 많아서, 3번 훔칠 돈이 많아서, 4번 훔칠 정보가 많아서. 오, 맞습니다. 사기범은 우리의 개인정보를 훔쳐서 그 정보를 이용해 계속 새로운 형태의 사기를 만들어냅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3단계 추리 퀴즈를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 능력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퀴즈 맞출 준비 되셨나요? 1단계 추리 퀴즈입니다. 다음 중 개인정보를 모두 골라보세요. 내 이름, 우리 집 주소, 나의 생일, 가족, 친구 사진, 부모님 전화번호, 나의 학교, 복지관. 이 모두가 개인정보입니다. 2단계 추리 퀴즈입니다. 다음은 온라인 게임 중 채팅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를 훔치려는 도둑의 닉네임을 찾아주세요. 1번 핑퐁. 아이템을 주려면 성인 인증이 필요해. 부모님 개인정보를 알려줘. 2번 킹콩. 너 내가 아는 사람 같은데 닉네임을 알려줄래? 3번 상억. 나랑 같이 게임할래? 친구로 등록해줘. 3명 중 개인정보를 훔치려는 도둑은 누구일까요? 개인정보 도둑은 핑퐁입니다. 성인 인증이 필요하다며 부모님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 절대 알려주면 안 되겠죠. 마지막 3단계 추리 퀴즈입니다. 다음 개인정보 유출 상황에서 대처를 잘 하지 못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1번 예튼이. 스마트폰에 이상한 광고 화면이나 모르는 사람한테 오는 문자는 확인하지 않고 일단 멈춰요. 2번 예솜이.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하며 귀엽다고 같이 사진 찍자고 해서 대답하지 않고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3번 옛설이. 우리 동네에서 본 듯한 어른이 내가 아는 친구의 집을 물어보셔서 친절하게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이 3명 중 누가 개인정보 유출 상황에 잘못 대처했나요? 우와, 대단하세요. 정답, 옛설 맞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본 듯한 어른이 내가 아는 친구의 집을 묻더라도 절대 알려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의 개인정보는 내가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를 아는 척하며 다른 사람을 속이고 괴롭힐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백일동 204호에 사는 예튼이 아빠인데 너는 어디에 살아? 든든복지관 다니는 예솜이 알지. 우리 딸인데 우리 집에 놀러 올래? 너의 사진 얼굴 못생기게 고쳐서 인터넷에 다 뿌려버릴 거야. 사례와 같이 접근하는 경우 100%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개인정보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럼 지금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기 예방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 잘 들어주세요. 1. 나의 개인정보는 나의 것, 알려주지 않아요. 2.
이벤트를 가장해 친한 척하는 사람은 조심해요. 3. 친구의 허락 없이 친구의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친구 얘기를 하면 안 돼요. 4. 사기꾼이 나를 아는 척하며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5. 보호자에게 도움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어른들과 이야기 나누세요. 그래야 부모님과 보호자가 여러분에게 있었던 일을 알고 여러분들이 개인정보를 지키도록 도와주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디지털 금융 사기 예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해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금보험공사는 여러분의 소중한 예금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든든한 예금보험공사를 믿고 열심히 노력하여 꼭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